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정말 공포를 안겨다 줬는데요. 삼성전자 4분기 전 부문 영업이익이 69%나 감소했고요. 네. 네, SK 하이닉스도 심각해요. 4분기에 1조 7천억 원, 1조 원 넘는 적자를 네.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죠. 충격적인 실적인데 이유가 네. 뭘까요?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그렇죠.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빠졌던 것 같고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 디램하고 낸드 둘 다 한 30%씩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평가 가격이 확 빠지겠죠. 그만큼 심각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을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라는 건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의 어떤 추정치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한 1조 5천억은 벌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딱 까보니까 그쵸. 3천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7%가 감소했고 네, 지금 어떤 영업이익 감소 폭에서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맞아요. 적자는 대부분 예상했어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아주 안 좋게 보는 뭐 전문가들도 1조 4천억 정도 적자 받겠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1조 7천억이 나왔거든요. 네. 이빨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픈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실적이 우리는 너무 그렇죠.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양봉 오늘 그러니까 날이기 오늘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양봉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헐헐 좀 네. 나를 수 저도 붉은색으로. 있게, 네네. 저희가 뭐 얘기는 안 네. 했지만 이렇게 또 커플룩으로 네. 맞춰 입고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봉으로. 네. 네, 양봉을 기원하면서 올해는 한번 실적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뭐 거의 100% 가깝게 97% 감소한 게 눈에 띄는데 네네. 부문별 실적에서 좀 주목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너무 좋았죠. 네. 1조 8천억 이익을 냈습니다. 정말 큰일 했죠. 네. 큰일 했어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막 어떻게 보면 그 계열사에서 뭐 굉장히 어떤 찬밥 신세였는데 작년에는 제대로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몰레드 쪽에서 이제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으로 주력으로 대부분 납품하다가 애플도 이제 아무래도 그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싶잖아요. 가격도 좀 깎아야 되고 하니까 삼성 말 안 듣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같은 업체들을 끼워서 네, 좀 이제 2원화 3원화를 하려고 했는데 요게 그 펀치홀 그렇죠. 앞에 이제 예전에는 탈모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아이폰 쓰시나요? 네, 그죠. 탈모 모양이 있었는데 이게 탈모. 앞에요. 앞에 여기 보면은 요 탈모 모양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없어지고 펀치홀 그 구멍만 딱 뚫리는 건데 그거를 디스플레이로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몰레드는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 OLED 같은 경우는 유기물 자체가 수분이나 습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걸 구멍을 뚫으면 수분하고 습도가 노출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밀봉, 실링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기존에는 그 LTPS라는 거를 썼었거든요. 저온 폴리실리콘이라는 TFT 방막 트랜지스터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LTPS에다가 옥사이드를 합친 LTPO라는 TFT를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삼성 쪽이 먼저 하다 보니까 기술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BOE가 당초 자기들이 계획한 물량만큼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품질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애플이 부랴부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야 니네들이 더 생산해줘야겠어 라고 해서 한 2천만 대 정도 물량이 더 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거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2천만 대 더 만들어줄게. 대신 가격을 올려달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숫자로 딱 찍힌 거죠. 네. 최근에 SNS에 뭐 삼성전자 올해 뭐 지난해 성과급 뭐 연봉표 뭐 이런 게 엄청 뜨더라고요. 거기서 가전이 진짜 제일
밑순이고 박하죠. 네. 네, 디스플레이 다시시는 분들은 네네. 이번에 좀 짭짤하실 것 같아요. PSPI 좀 제대로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디스플레이로 취업을 하는 걸로 아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가 네네. 중요하니까 좀 네네. 미래의 성장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한때 우리 반도체 산업이 뭐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중국이 뭐 통신 장비, 스마트폰, 가전 등 부문에서 뭐 산업 굴기를 통한 성장 스토리를 써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장 스토리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것인지 좀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뭐 임가공만 한 거죠. 네, 그냥 이제 사람 노동비, 그쵸. 인건비 싼 거 이제 맞아, 가지고 맞아. 하다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더 첨단 산업 쪽으로 하고 싶은데 첨단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막 그 국산품 애용 운동시키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뭐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거기에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산업 굴기라는 거는요. 일단 정부가 대규모 장치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라인 하나 까는데 뭐 2조 3조가 든다 그러면 대부분의 돈을 정부가 대주고 그러면 이제 보통 기업이 이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생산 수율을 빨리 잡지 못하면 망하죠. 그렇죠. 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돈 대주면 이게 수율이 안 나와도 우리가 망하진 않죠. 맞아, 네. 맞아. 아주 일부의 자금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수율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감가상각이 없죠. 네. 그러면 수율이 올라가면 가격을 싸게 팔아도 이익이 남죠. 그러면 경쟁사들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재팬 디스플레이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력이 낮아지죠. 떨어지죠. 네, 그럼 퇴출되겠죠. 네. 그래서 LCD 사업을 다 접고, 네, 막 그런 것들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이 돼요. 그럼 가격을 또 올리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은 근데 이게 WTO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그죠? 그렇죠. 중국은 2000년대 초반에 WTO에 가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의 룰을 지키기로 하고 했는데 미국이 실수한 거죠. 그때는 미국이 요거를 유예를 해줬어요. 중국 말도 일리는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개도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룰을 완전 개방하면 우리는 안 된다.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시간을 줬죠. 줬는데 계속 끄는 거죠, 시간을. 중국 사람들 잘 아는 만만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거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산업 굴기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버린 거죠.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미국에서 뭐 간간히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한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언제 시작됐는지도 이제 정말 가물가물한데 미국의 제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워낙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냥 트럼프가 하다가 말 거야라고 전망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미국 줄 사회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류 엘리트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못 참아주겠다. 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GDP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되면 다시는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걱정이 들었던 거고 그동안의 산업 굴기는 가만히 놔뒀죠. 뭐 LCD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걸 왜 놔뒀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구매하는 물량이잖아요. 네.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싸게 만들어주면 좋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네. 뭐 한국이나 뭐 일본 업체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달라요. 반도체는 미국이 제조를 뭐 10% 수준밖에 안 하지만 원천 기술이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설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사리판 만들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걸 딱 이제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심플하게 했어요. 네, 10나노 이하의 기술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항상 이제 나는 손해 보면 안 되고 이제 동맹국들한테 손해를 맞아요.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10나노 이하의 기술을 막는 거는 심플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노광 장비 업체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SML한테 야 니네 중국에 팔지 마. 미국은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입이 막 삐죽 나왔는데 트럼프가 워낙 광인이니까 네. 네덜란드 정부에서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래 안 팔았죠. 그래서 단 한 대의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가 10나노 이하를 하려면 필요한 건데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완화되겠다 막 기대도 했어요. 사실 중국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 트럼프보다 훨씬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노련한 거죠. 똑똑하네. 네네 맞습니다. 이 영감님이 한 번씩 허공에다가 악수하고 이래도 네.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주류 사회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없던 걸로 하고 그 전차로 악수하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트렌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어질 트렌드인데 그럼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네. 반도체가 이렇게 갈등의 중심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중국은 계속해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자국의 산업을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수출 산업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핵심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재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일단 원유를 내재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유는 사우디에서 사와야 그쵸. 되니까. 네. 2013년부터 중국에서 큰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네. 중국의 단일 수입품 중에서 원유 수입액을 반도체가 넘어섰어요. 음. 2013년에.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반도체를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국산화하려면 산업 굴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태우기 시작했고 기술을 마구잡이로 막 빨아들이기 당기고 뭐 몰래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해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산업 굴기라는 걸 만드는데 첨단 제조 2025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70%의 반도체를 자급화하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반도체 어떤 그 관련 서플라이 체인의 50%가 미국인데 저거 70%를 중국이 내재화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 되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처음을 때리기 시작한 거고 이제는 바이든이 와서 비수로 막 찔러대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을 막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2025년까지 70%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20% 정도 내재화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네. 최소한 10년 이상의 어떤 그 기술이 뒤처질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기회가 거죠.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랑 대만, 타이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두 나라의 그 공조가 탄탄했는데 최근에는 TSMC가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TSMC가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견조하죠.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TSMC를 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호국신산이라 그래요. 호국 신산이요? 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TSMC. 소름 네. 돋았어요. 네. 대박이다. 왜요? 아니, 너무 멋있어서요. 그게 기업 하나 잘 키우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안보나 국력에서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그쵸, 거죠. 맞아요. 대만이 진짜 우리나라 GDP를 뛰어넘을 거라고 불과 5년, 6년 전에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네. 그 TSMC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TSMC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전 세계 파운드리의 55%를 TSMC에서 하는 거고 심지어 선단 공정은 대부분 TSMC죠. 네, 아주 일부가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칩을 뭐 엔비디아나 AMD나 애플이나 다 설계를 하면 생산을 다 TSMC가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서 TSMC를 중국 기업화 해버린다. 그러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죠. 망가지는 거죠. 넘어가죠. 네. 그렇다고 해서 TSMC를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냐? 그것도 그것도 어렵네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얼른 빨리 자국 우리나라에다가 보조금 줄 테니까 첨단 팹 깔아. 이거 진짜 우리한테 기회네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산업 반도체 굴기가 나온 맥락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이완 시절에는 그 대만의 어떤 정치 체제도 중요한데 국민당이고 어떤 이제 그 민진당이 있어요. 네. 근데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친중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마잉주 총통이라는 사람이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고, 지금처럼 뭔가 이 뭐 전 세계가 미중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워낙 또 기술이 많이 갔어요. 사실 대만 기술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갔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술도 많이 갔지만 그런 거였고, 지금은 민진당이 차이잉원이라는 이제 그 약간 그 대만 독립 쪽의 독립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뭐 이야기는 하진 않죠. 우리는 독립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국이 난리치니까 그쵸. 일단은 뭔가 우리는 자주, 그리고 홍콩 사태 봤잖아요. 그쵸, 네, 맞아. 일국 양제라는 게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TSMC가 확실하게 이제 미국 쪽으로 노선을 정했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칩을 생산 안 해줬죠. 7나노 공정이었는데 그때 딱 끊어버리니까 화웨이 스마트폰이 거의 작살이 나버렸죠. 아, 네.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이렇게 네. 좀 뭔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된 게 그것 때문이구나.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가 지금 S23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조금 잠식되면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럴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런데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제일 수혜를 본 줄 아세요? 누구예요? 애플. 아이폰. 네, 화웨이의 빈자리를 대부분이 하이엔드 쪽은 애플이 다 장악해 버렸고요. 삼성은 거의 이쪽 시장을 못 먹었고, 그리고 미들 로우 쪽에 어떤 그 시장은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은 실제로 화웨이의 반사 이익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굵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네, 득과 실이라는 게 다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득과 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제재가 점점 촘촘하고 타이트해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깝깝해지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역시 머니. 네네, 그렇죠. 머니. 그래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원을 네. 반도체에 5년 동안 쏟아붓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푸는 거예요. 맞아. 저 네. 한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국내에서도 뭐 반도체 관련 수혜주 찾기 네네, 한번 테마 확 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테마가 아니고 실제로 많이 돈을 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좀 일부가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뭐 넥스틴, GST, 뭐 제오스,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 쪽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지금 업황 영망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 수주를 통해서 좀 굉장히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금방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GST, 제우스, 파크 시스템스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넥스틴은 제가 처음 들어본 회사거든요. 네네. 이 넥스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넥스틴이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회로 패턴 검사를 해주는 업체인데요. 원래 이쪽 시장은 글로벌 탑인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KL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LA. 예, KLA라는 회사가 워낙 잘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고 실제로 인력들도 많이 철수를 했어요. KLA가. 그러면 거기 빈자리를 반사 이걸 우리가 네네, 봤네요. 그게 이제 넥스틴이 이제 상당 부분 중국 쪽에다가 팔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쟁사가 제일 잘하는 경쟁사가 나갔잖아요. 네. 가격을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높게 네, 불러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기존에는 약간 그 미세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요 다크필드라는 영역에서 많이 이런 검사 장비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좀 KLA가 훨씬 잘하는 브라이트필드라는 영역까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비싸게를 네,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GST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GST는 네. 어떤 회사이고 네. 또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GST는 이제 클린룸을 깔잖아요. 클린룸. 그러면 클린룸을 깔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들이 있어요. 그 CCSS라는 이제 화학약품 공급 장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STI 같은 회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유해가스나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화시켜 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스크러버라는 장비인데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 환경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ESG 때문에. 그래서 스크러버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체나 디스플레이 업체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시총은 2천억대로 굉장히 쌉니다. 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저렇게 돈 잘 버는데 왜 밸류를 안 줘? 그러면 중국에서 저 수주 나오는 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못 주는 거죠. 숫자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못 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스크러버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 공정 내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장비가 있어요. 칠러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칠리 소스 하듯이 칠러인데 그런 칠러라는 장비를 또 납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ST하고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스크럽하고 칠러 쪽을 잘하고 있는데 중국향 쪽으로 잘하는 회사는 GST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를 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촘촘하게 정리해서 한번 관련 수혜주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넥스틴, GST, 제우스, 파크 시스템스 이렇게 관련 수혜 기업들을 또 딱 정리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업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까 저희가 앞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주가잖아요.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2분기 연속 반도체 사업에서 적자를 낸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이 2001년 10월이었고요. 두 번째가 금융위기 때. 딱 두 번이거든요.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실적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금융위기는 뭐 글로벌 쇼크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2001년 10월은 그때 이제 IT 버블이 꺼지고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뭐 유동성 상황도 좋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두세 배 올랐어요. 삼성전자. 와, 네. 삼성전자 두세 네. 배요? 무려 6개월 만에. 와. 그래서 항상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적자를 낼 때, 네. 메모리가 적자를 낼 때 사라.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옷을 딱 잘 입고 왔네요. 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딱 제 의상처럼 양봉으로 항상 네. 가득하길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양봉으로 불러주세요. 네, 이 양봉으로 여러분들 불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